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의 허남순입니다. 이미 2월달에 이제 뵌 분도 있고, 제가 2월에 입양법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때에 이제 발표를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법안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취약을 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양에 관련된 법을 이제 개정을 할 때는, 또는 제도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아동의 복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아동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도로는 그 친생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입양이 가장 좋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이든 간에 그 숫자가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지만, 친생부모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해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 어느 나라에서도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아동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입양 제도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입양의 제도는 또 복잡한 문제가 아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은 아동을 가장 핵심에 두지만 거기에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분들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친생부모가 거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입양을 하는 입양 부모의 또 그 권리가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그 아동의 친생부모의 권리와 입양부모의 권리를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런 복잡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의 권리가 일치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 할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권리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입양에 대한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발의를 이제 하게 된 사유는 1961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아 입양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9차례가 개정이 되면서 입양 특례법이 이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 체계상의 입양 사전, 사후 또는 입양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안이 아직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이 개정에 해야 될 주요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우선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아동학대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기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점점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양 동의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이 지금 15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친가족 복지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되겠다. 과거에 입양을 보내면은 입양 아동이 친가족을 찾는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입양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입양은 입양 보내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고, 다시 자기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 입양인들의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입양 부모 역시, 친부모 역시 아이를 입양을 보냈지만 다시 또 아동을 찾고 싶어하는 또 친생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친가족을 찾기 원하거나 또 입양된 아동을 찾기 원하는 그분들의 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걸 좀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중앙입양 지원 기관을 설치해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이제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효과성을 좀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지금 전부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만을 전문화하는 기관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그 입양되어 가 있는 아동들이 있는 그 나라 국가기관하고의 어떤 정보 교환도 필요하고 또 친부모 찾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뭐 도움을 주는데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고요. 입양아동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그 제도 설치도 이제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다 기준을 해서 할 것이냐 했을 때 이런 새로운 개정안은 헤이그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입양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이제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짧은 시간에 헤이그 협약의 뭐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 논의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이미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곧바로 입양특별법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입양특별법 개정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지금 청소년들하고 성인을 구분하는 연령을 지금 이제 저희가 아동 청소년 통합법이 지금 이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데 거기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18세로 되어 있는 연령의 제한을 19세로 입양특례법에서도 19세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친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양친될 자의 요건으로 아동학대와 폭력 등 범죄 경험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양 가정의 가정 상황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걸 좀 더 명문화시켜서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입양 가정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든 간에 어떤 그 일치된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용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재외교포가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능한 대로 국내 입양 절차를 적용을 해서 국내 입양 부모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전혀 혈연이 섞이지 않은 외국인들한테도 입양을 보내는데 단지 국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한국 사람이 틀림없는데 그 부모들이 입양할 때에 그러니까 외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 재외교포가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 입양 절차를 하되 단지 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를 지금 국내 입양은 60세로 하고 있는데 그 외국적인 뭐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 50세 정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양 동의 절차의 간소화인데요. 법원으로부터 일단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보장시설에, 그러니까 보호시설에 보호를 된 아동은 후견인의 입양 동의로서 부모의 입양 동의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동 학대라든지 뭐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친권 상실이 돼갖고 지금 보장시설에 있다고 하면은 다시 그 부모를 찾아서 입양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후견인의 동의로서 입양 동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아동 본인 입양 동의 연령 조정 및 입양 숙려제를 도입한다 하는 건데요. 아동 본인의 입양 동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부모의 입양 동의는 아동의 출산 후 적어도 72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양 동의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 알서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아동이 출산하기 전에 이제 입양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산한 후에 별 이의가 없으면 그 입양 동의로 가름해서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부모가 생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과 후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동의를 출산 전에 받는 건 좀 너무 이른 게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제 출산하고 나서 72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고, 입양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전문적으로 입양 업무를 활성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